오영훈 도지사가 내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제주 제2공항과 또 논란이 컸던 도의회에서의 지적 수준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에도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진행되고 추석을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점검도 이뤄집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박주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내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고시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또 도정 질문 내내 논란이 됐던 지적 수준 발언에 대한 해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제2공항이 정부 계획에 공식 포함됐지만 찬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주민해총은 오늘 오전 11시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 무효라며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예술행동 실천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같은 날 제주관광협회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농민단체는 오는 13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제주도청까지 제2공항 반대 차량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논란에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제주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진료 체계 점검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 소방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 추석 연휴에는 도지사를 책임자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중증 응급 환자는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 환자의 경우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등이 담당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열립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오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버스 노선을 개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버스 70대가 줄면서 이용객이 적은 읍면 지역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었는데 한 달 동안 500건이 넘는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주도 버스 노선이 개편된 지 한 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남조로 노선입니다.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남원읍을 거쳐 서귀포시를 오갔는데 노선이 개편되면서 제주와 남원읍으로 운행 구간을 줄였습니다. 남원읍에서 서귀포시로 이어지는 구간이 없어지면서 남원읍 주민들은 서귀포로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30분 더 걸리게 됐습니다. 서귀포 갔다가 오는데 이 길이를 가야 되는데 이 길이 가는 차가 없어요. 여기서 그 201번을 타고 와서 내리면은 즉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게 없어요. 또 이용객은 많은데 버스가 하루 12대에서 절반으로 줄면서 탈 자리가 없어 지나가는 버스를 그냥 쳐다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20분 후에 오니까 출근 시간은 못 기다리니까 택시를 아침에도 탔어요. 새로 생긴 서귀포시 동서 구간 도심 급행버스는 어떨까? 이곳은 남원 지역의 도심 급행 종점인데요. 시가지와 떨어져 있어 고령층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이 불편한 데다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스 70대 감축으로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 대부분도 운행 횟수가 줄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이용객들의 평가입니다. 저기 버스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택시라도 타고 다니자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이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는 취지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도심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 자가용 운행을 줄이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축이라든지 노선 이제 축소, 변경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명분에는 안 맞다. 최근 2달 동안 제주도에 들어온 버스 노선 불편 신고는 500여 건. 버스 운행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시간 조정, 노선 변경 등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옵서버스와 공영버스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꺼번에 전체 버스의 10%가 넘는 70여 대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햇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 대목과 겹쳐 조생종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작황은 괜찮은 편이어서 작년에 한 개에 8, 9천 원까지 하던 사과 가격이 올해는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안동 MBC 이정희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과 물량을 취급하는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추석이 보름 정도 앞당겨지면서 조생종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출하 접수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순번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언제 사과 내릴 수 있어요?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번호표 받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14,000여 병이 동시 접속을 하셔가지고 하루의 경매 물량은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3만 짝 초반, 추석이 임박한 며칠 전까지는 계속 이 정도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매 경매 가격은 20kg 한 상자당 2, 3만 원부터 4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전국 최대 사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청송군의 산지 도매 가격을 보면 추석을 2주 앞둔 지난해 이맘때 홍로 20kg 한 상자에 10만 1,000원이었지만 올해는 8만 3천 원,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상품성은 계속된 폭염으로 색과 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름철에 너무 더우니까 이 색도 안 나고 품질도 안 좋아지죠. 일교차가 심해지면 그때부터 나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추석 대목 지나고 그래요. 작황은 조생종 홍로를 비롯해 만생종인 부사도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수확량도 많고 지금 병충해도 좀 적고 하니까 아마 이 시세도 조금 안정이 되지 않나. 작년 같은 해는 없어요. 올해는 가격 안정세로 소비가 회복되기를 사과 산지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농촌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인 푸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에서의 바캉스, 이른바 촌캉스의 유행에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강진군이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15년 동안 한인 민박을 운영하다 귀국해 강진에 정착한 정진이 김숙자 씨 부부. 친척이 살고 있는 강진을 몇 차례 오가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체코에서 민박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푸소 운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에서 15년 동안 한인형 민박을 펜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군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이들이 도전을 시작한 곳은 60세대 남짓이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 주민들도 푸소 농가 운영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낡은 빈집에 새 주인이 생기고 주택도 새로 들어서면서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집을 짓고 집들이 다 보시면 좀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새 집을 짓고 오셔서 이제 다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주민들이 가진 주택을 리모델링해 농촌형 숙박 체험을 진행해온 강진군. 인구와 일자리 증가를 위해 올해부터는 푸소 시즌2, 이른바 푸소 온가를 도입했습니다. 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푸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푸소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품질 개선을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푸소 이용자들께서 편리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강진군이 운영하는 푸소 농가는 80여 곳.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공직자 등 지난 9년 동안 6만여 명이 찾으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9월) 둘째 주에 접어들었는데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북부 중산간과 산지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덥겠고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올 수 있겠고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벼락을 동반해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현재 안개가 껴있어서 아침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서부 지역 32도, 동부 지역 31도, 산간 지역 성판악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불면서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노사가 경영진 비위 행위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 테크노파크 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임용 후 무리한 중징계와 경찰 고소 등을 진행하는 등 조직 관리에 실패하고 갈등을 양산한 윤리경영실장의 임기를 연장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또 일부 경영진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쪼개기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 연북로를 전면 통제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연북로 제주문학관 지점에서 제주 여고 부근까지 2km 구간을 전면 통제하는 시민 걷기 행사를 위해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라는 주제로 치러지며 행사 후 2달 동안 참여 도민 걸음수가 10억 걸음에 도달하면 1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됩니다.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을 위해 사전에 식당과 숙소 등을 점검해 알려주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사전 안전 점검을 요청한 학교는 모두 743개의 학교로 12만 2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제주도와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이 함께 숙소와 식당, 관광지 등을 사전 점검해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8,200여 학교가 이용했습니다.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농협 근처 우회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7회 제주 해녀 축제와 제7회 해녀의 날 기념식이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구자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20일에는 전국에 있는 만여 명의 해녀들이 모이는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와 기념식이 열리고 21일에는 해녀 굿과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또 축제 마지막 날에는 방문객과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해녀 문화 공연 전시 등이 이어집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 자원을 늘리기 위해 정착성 어종 107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제주도는 수산 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44개 지역에 정착성 어종인 쏨뱅이와 돌돔 새끼 107만 1,000마리를 방류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5억 7,400만 원을 들여 도내 40여 곳에 쏨뱅이와 돌돔 새끼 11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